이곳은 인도 첸나이, 삼성의 대규모 공장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불법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로 인해 공장은 멈춰섰고 기업 철수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경제계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그 덕분에 가족의 삶도 크게 나아졌죠.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파업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작은 문제가 될 줄 알았지만 점차 커지는 갈등 속에서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아쇼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겪은 고통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것은 제게는 꿈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제 가족에게 큰 희망이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기회였죠. 하지만 그 꿈이 무너져 내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이 쌓여갔습니다. 임금도 안정적이었고 근무 환경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조건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몇몇 사람들의 불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공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졌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죠.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이 문제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침묵을 지켰고 우리 노동자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나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큰 갈림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인도 첸나이의 외곽 지역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종일 땀을 흘렸지만 항상 부족했죠. 저도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집에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사는 게 평생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채용 공고였습니다.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큰 회사에서 일하면 너의 인생도 바뀔 거다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 채용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 하나였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처음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고 매달 정해진 돈을 집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드디어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저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공장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고 주변에서도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들이었죠.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게 힘들어졌고 쉬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회사는 더 많은 생산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불만은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편에 설 것인가? 솔직히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이 컸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하지만 곧 파업은 점점 더 거세졌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결국 그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첫날, 공장 앞은 수백 명의 노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피켓을 들고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외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사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불만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의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동료들은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외쳤고 그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회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큰 확신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 회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도 근로조건 개선도 여전히 공허한 외침에 그쳤고 그 사이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사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관리자들이 나와 우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회사도 여러분의 요구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회피와 모호함만이 가득했죠. 그러다 몇몇 동료들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파업의 불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강경한 리더들은 더 크게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를 부추겼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회사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중단했고 대신 공장 근처에 경찰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닌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배치된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들이 서로를 침묵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고 공장은 거의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사와의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였고 경찰들은 점점 더 공장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됐고 우리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동료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격려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들이 공장 앞에 줄지어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경찰들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로 시위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이 싸움을 이어온 우리에게 그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경찰의 명령은 더욱 거세졌고 곧이어 그들은 강제 해산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경찰의 압박에 밀려났지만 다른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노동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피해만 남길 뿐일까? 경찰의 진압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우리는 저항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밀어붙였고 몇몇 동료들이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이 싸움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중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만 한다. 그 외침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싸움을 정말로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편으로는 끝까지 싸우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싸움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제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공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체포되었고 공장 근처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감쌌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그 익숙한 길은 이제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경찰의 감시와 점점 늘어나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회사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를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루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정보로 변해갔고 결국 우리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공장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제 친구 라훈은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가족은 삼성에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철수가 현실이 된다면 그들의 삶은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라훈은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 그는 매일같이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받은 월급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이 끊기면 아버지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아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일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라며 매일같이 걱정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사회 전체였습니다. 삼성 공장 덕분에 그 주변에는 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매일 점심을 먹으러 들르던 작은 가게들은 삼성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삼성이 떠나면 그 상점들도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가게 주인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성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것은 그저 한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 수천 명의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싸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었고 회사는 우리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많은 동료들이 지쳐갔고 몇몇은 포기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갈수록 저의 마음속에선 한 가지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남겨줄 것은 무엇일까? 이 싸움이 정말로 옳았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파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삼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지 그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 삼성에게 감사를 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삼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욕심과 불만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할 때입니다. 이 싸움을 멈추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시다. 그 말을 한 뒤 우리는 모두 삼성을 향해 우리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삼성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용서했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삼성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관용은 단순한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받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삼성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우리를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삼성에서 일하며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요청합시다. 그들의 관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